지검총장님께서는 경찰 공무원의 공권력 약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흉기를 들고 관차에 난입해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총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이제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 그리고 이제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 독직폭행 등으로 징계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형을 받으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게 시민의 안전과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의 안전과 사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방 활동을 이제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권이나 그런 문제로 개입을 저희가 먼저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권력이 강화되면 이제 사전 개입이나 예방 같은 거를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의 사기도 올라가고 그게 또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니까 좀 더 시민과 경찰 둘 다 윈윈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해서 지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2달 됐다고요? 네. 앉으세요. 그러니까 2달 된 사람이 지금 저 얘기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위에 선배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경찰이 힘이 없어서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실력이 없어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응?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힘인데 그 실력 갖출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물리력 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요. 총을 쏠 수 있는 환경이면 총 쏘면 되지. 누가 못 쏘게 했어요? 내가 안 쏘고 있어요. 테이저건 쏴야 되는 환경이면 테이저건 쏴야지. 누가 안 쏘고 있어요? 내가 안 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총을 쏴야 될 환경인지 테이저건을 쏴야 될 환경인지 그것도 판단 결정을 못할 지경이라는 거지. 그 2달 온 친구니까 당연히 어렵겠지. 왜? 그런 경우도 많이 닥쳐보지도 않았고, 응?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지금 현장이 다르니까. 선배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 잠깐 비켜 있어. 내가 처리할게. 보여줘야지. 선배도 도망 다니네. 도망 다니는 게 뭔 놈의 경찰이야. 총 줘놨잖아요. 그렇죠? 총 쏘지 말라고 하는 제한 있어요? 테이저건 줘놨잖아요. 테이저건 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왜 못하고 있느냐? 그 현장 공부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선배들과 직근상급자가. 이거는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구체적인 사안에 이것은 현장에서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현장 그 범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요? 지구대장한테? 파출소장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지구대 파출소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건 소장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교육 훈련 체계가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로 인해서
민사 재판이 붙고 형사 재판이 붙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청장인 내가 공부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판례 연구를 재판관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공부를 본인들 각자가 해야 돼요. 경찰서장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한번 투표해볼까요? 경찰서장이 해야 된다. 본인 각자가 해야 된다. 본인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 각자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팀장, 계장들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이 판례를 제가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판례와 같은 경우를 선배님은 옛날에 겪은 적은 없나요? 겪었을 때 어떻게 잘 처리를 해 나갔나요? 이 현장 학습, 현장 교육이 지금 없어요. 전부 나 먹고 살라고 하는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루라도 내가 선배라면 하루라도 늦게 온 후배를 위해서 뭔가 쓸모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아까 제가 컵의 비유 들어줬죠? 그쪽에 마인드가 가 있다면, 오늘 그 애쓰는 상황을 맞고 왔다면, 김순경 이리 와봐. 아까 너 이렇게 했지. 요 부분은 요런 거를 좀 참고하고, 우리 경찰권이 발동해야 되는 근거인 여기하고, 이런 거, 판례는 요런 게 있으니까 요런 것 좀 공부하고 나한테 의논하러 와. 가르쳐 줘야죠. 언제까지 뜬 소문과 알지도 못하는 내용 가지고 공권력이 있네 없네, 어떻게 할 수 있네 없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투덜거릴 거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해야 될, 갖춰야 될 기본 기초 지식은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추지 못하면 내가 긴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내가 즉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판단 결정이 안 돼요. 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징계받는 거 아닌가? 이거 여기까지 내가 힘을 쓸 수 있나? 이거 하는 사이에 벌써 상황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말이 좀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청해야 될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노력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내가 해결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누구한테인가 도움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 총을 쏘지 말아라, 테이저건을 쓰지 말아라, 경찰 장구를 쓰지 말아라, 어디에도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제한적으로 쓰도록끔 하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일괄적으로 쓰면 안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를 않다고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요렇게 요런 부분에 유념해서 써야 된다라고 제한적으로 제한을 걸어놨지, 개괄적으로 인정을 해놓고 열거적으로 제한을 가해놨단 말이에요. 내 말이 틀리나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열거주의로 허용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거주의로 허용을 했다면 법을 고쳐서 이쪽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기다 넣어줘야죠. 열거를 해줘야죠. 근데 개괄적으로 인정을 해놓고 여기에 열거적으로 예외 사유를 어떻게 유념해서 어떻게 사용하도록, 어떤 경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를 해놨다면 이 포괄적인 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요 현장 판단 능력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집회 시위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이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얘기하면 우리 일선 현장 경찰관들한테 엄청나게 돌을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도 그럴 부분이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내가 범위를 넓히지 않고, 오늘은 지금 질문한 범위 안에서만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논산서에서만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 그런 사례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아서 서로 사례를 연구하고, 그런 연구 모임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누가 해요?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 연구하면 금방 연구돼요. 엊그제 들어온 사람은 헤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직근 상급자들이, 아니면 바로 그 선배들이, 2, 3년 선배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나눠주고, 이런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논산경찰서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겨요.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 기초 지식을 갖추는 것도 예방활동의 일환이에요. 왜? 이걸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많다고 그러는데, 국민 생활의 모든 부분에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해야 되는 게 경찰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안전은 물리적으로 어떤 일들이 틀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안녕은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상대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 불안한 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경찰한테 호소했다면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한테 지금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부분이 있고, 우리한테 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끼리 협력해서 하라고 그랬지, 주민 보고 가서 알아서 네가 주민인 당신이 경찰기관 가서 따로 하고, 어디 그 군청 가서 따로 하고, 시청 가서 따로 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군청에, 시청에 가서 했다 하더라도 경찰하고 소방하고 군청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면 꼭 신고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경찰에 와서 신고가 됐다면 우리가 그걸 같이 연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고의 개념이 그렇게 바뀌면 주민들은 훨씬 더 그 자체로 안정감을 갖게 돼 있어요. 이 국가기관들은, 이 사회단체 기관들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들 중에 어딘가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쓴다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녕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개념의 폭이 얼만큼이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영역이 달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주민들이 과거에 요만큼의 그 경찰의 활동을 기대하고 요구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인 이쪽 영역까지 지금 개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경찰이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지금 바르게 잡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계속 경찰은 주민들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부분에서 정신들을 좀 차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내가 해야 될 노력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노력해가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고 그 현장에서 그런 험한 꼴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빚어질 거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준다면 그런 식으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시자고요. 아셨죠? 네.